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동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거의 연말이죠, 그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한 열흘밖에 안 남았고 이제 연말도 이제 딱 보름 남았는데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좀 추석 때 수익을 좀 챙겨놨으면 올 겨울이 좀 더 편안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올 겨울 가을 저희 추석이죠. 추석 때 좀 투내가 나와가지고 올해 연말은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10월 달에 추석 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도 또 11월 달에 12월 달에 보통 누르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서 수익 나가다 잊어버리고 또 힘들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따 부동산 얘기도 좀 기회가 되면 해드릴 건데 연말이 되면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예, 한 해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긴 한데 아무튼 연말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제 많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매일 할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연말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놓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연말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흔히 하는 실수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뉴스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과거와 현재까지도 비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은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악재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지쳐 있으세요. 1년 내내. 원래 개인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내내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들은 돈 잘 못 벌어요. 개인 투자자를 무시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그때 장이 대세 상승장이었고 대세 하락장이었고 들었다 놨다는 변동성 장세여간에 개인들은 항상 힘들어해요. 연말 되면은 더 이제 힘들어하고요. 힘이 축 빠져 있어요. 왜냐면 1년 내내 고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말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걸 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명수님하고 여기 이소정님, 김하루님 어서 오세요. 네. 가츠가츠님하고 이제 프레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시원향에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졌죠, 그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약간 피곤이 좀 몰려와요. 네.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네. 이 각성이 안 되네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 아주 짧게 잠깐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권메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오늘 지수는 별거 없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요, 그죠? 아침에는 좀 하락 출발했어요.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아침에 마이너스 0.5% 정도, 0.2%입니다. 0.2% 하락 출발했고 조금 빠지다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소폭 하락 출발, 크게 빠진 것도 없었고 그냥 큰 등락 없이 이제 변동성이 없죠. 이 상태로 끝났는데 어젯밤에 미리 얘기는 해드렸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쳐다보시면 마음 불편하실 거라고, 그죠? 나스닥 지수가 13일이니까 월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날도 이제 1%대 하락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어젯밤도 화요일이죠. 마이너스 2%까지 뺐다가 마이너스 1.1%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 요즘에 개인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우리나라도 박살나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외쳤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고 하지만 나스닥 지수를 쳐다보고 있으면 불편하실 테니까 보지 마라. 대신에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를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랬잖아요.
어제 다우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3%. S&P 500 지수는 조금 더 빠졌고 큰 급락 아니에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거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 CEO죠. 머스크. 네. 가끔씩 이 양반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또 도지코인 얘기하고 그죠? 네. 또 주식 팔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테슬라 주주들 머릿속을 또 하얗게 만들어 놓고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미국 주식이 빠진 건 없는데 나스닥 쪽에서 이제 뭐 특징주들 몇 개 빠지는 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에 투자해 놓으신 게 없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보면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예, 맞아요. 네. 자, 그죠? 근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다우 지수도 조금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혀 반응을 안 하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은 아예 그냥 크게 하락 출발도 안 했어요. 그냥 네. 거의 그냥 보합해서 출발했죠, 그죠? 그래서 잘 시작했고 끝내는 것도 잘 끝났습니다. 지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요즘에 그 투매 때문에 연약해진 개인들의 마음에 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급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급락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올라간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네. 나스닥 지수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정신 건강에 되게 해로워요. 네. 자, 그리고 뭘 보시냐면 그 지수 얘기는 다 끝났어요.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얘기 다 해드렸고 네. 연말 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연말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수를 하고 싶어서 실수를 하진 않죠, 그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즉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실수를 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큰 실수한 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지금부터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얘기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일반 전문가들이 잘 안 해주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그런 이제 말이 생겼죠, 그죠? 네. 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무튼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하러 들어왔죠. 1차 부대는 동학개미, 2차는 동학개미는 아니고 그냥 주린이죠. 그 동학개미, 그 다음에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는 주식 초보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됐죠, 그죠?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뭐 어제하고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초보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들어와서 주가도 많이 올려줬죠. 이분들이 차트를 망가뜨리고 주가를 끌어내린 역할도 했는데 올려준 역할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파는 사람도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올라가죠, 그죠?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그 수많았던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되면 이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뭐 어디로요? 연말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개인들이 되게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1년 내내 힘들었거든요. 원래 주식은 힘들어요. 네. 개인들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 수익 내시는 게 혼자서 수익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많죠, 그죠? 네. 그 1년 내내 이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뉴스가 막 나와요. 그 사이비 종교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종교. 그 사이비 종교가 누구한테 접근하는 줄 아세요?
힘들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 있죠.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와요. 그리고 살짝 손을 잡아줘요. 그 사람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줘요. 왜냐면 데리고 가려고. 어디로요? 네. 교주님 앞으로. 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오늘은 비유를 이렇게 들 거니까. 네. 네. 사이비에 빠지는 분들이 보통 힘들 때 많이 넘어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사이비 종교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큰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죠? 네. 교회 찬송가 교묘하게 막, 그죠? 네. 개사해가지고 막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 많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사이비에서 이제 잡아가는데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찾겠죠. 보통 사이비 종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죠, 그죠? 근데 뭐예요?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와요. 뉴스를 내보내죠. 여러분들 가시든지. 네, 아무튼 만나는데 보통 뉴스에서 많이 만나죠. 뉴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고 할까요? 매스컴, 매스미디어. 이제 여기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지금부터는 이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그 무슨 얘기 나왔어요? 제가 이거 기사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 개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삼성전자 들고 있느니 그동안에 테슬라하고 뭐 엔비디아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그러면서 막 성악게임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다고. 잠깐만요. 기세가 11월 29일 잠깐만요. 이게 기사가 많이 지나가가지고 네, 기억하시죠, 그죠? 막 우리나라 삼성전자 들고 있다가 그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사가 아닌데 관련 기사겠네요. 11월 중순 이후에 그죠? 11월 말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이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들고 있었으면 손해가 어마어마했는데 미국의 기술주 뭐 QQQ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사놨으면 큰 돈 벌었다고. 제가 그 기사 두 번 이상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리면서 저 기사 보면서 개인들이 한국 주식 팔고 더 많이 미국으로 넘어갈 거라고 그 얘기했었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학개미 주린이라고 불렸던 그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연말이면 11월 12월 달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고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요. 항상 그랬어요. 어디로 터지냐면 요즘에는 이제 미국으로 서학개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집으로 가요. 집으로. 세 번째 주식을 더 하고 싶은데 다 잃어버렸어요. 신용미수 스탁농 쓰다가 잘렸죠. 그죠? 네 번째 뭔지 아세요? ETF 하러 가요. ETF. 무슨 ETF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른다 떨어진다 가치는 지수 ETF. 그러니까 인버스, 고퍼스, 레버리지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러 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나와요 지금 배당주. 배당하시라고. 안전하게 배당주에 투자하시라고. 어차피 지수는 박스권이니까 할 거 없다. 그럼 뭐 배당이라도 주는 배당주라도 사라고 자꾸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오대요. ELS라고. ETF 말고 ELS라고 있거든요. 네.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부르죠. ELS라고 있어요. 이게 이 얘기가 나오는데 ELS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거까지. 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개인들을 어디로요?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사이비 종교에서. 자, 서학개미들 그때 막 넘어갔다가 막 그랬죠. 그게 11월 말 12월 초까지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 기사가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11월 말쯤에 11월 말일입니다. 자, 여기 날짜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기사 입력 11월 30일이죠. 11월 말일이잖아요. 11월 말일이 언제? 우리나라 지수 폭락했을 때, 박살나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자, 한국경제TV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서학개미 주목하세요. 내년에는 얘네가 오릅니다. 반말하죠, 그죠? 네. 이래야지 이제 보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이제 반말 섞어서. 네. 얘네가 오릅니다. 저도 방송할 때 종목을 이놈 저놈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막 가끔씩 일부러 쓰는 때가 있긴 있지만 어지간하면 종목 보고 이놈 저놈 안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서학개미 주목하세요. 얘네가 오릅니다. 자, 11월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애플은 신고가 났는데 애플 말고 AMD,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보면 엔비디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폭락해요 지금. 뭐 치폴레 이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월트 디즈니 이런 거 들어보긴 하셨지만 주가 차트는 잘 안 보셨을 테니까. 개인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 중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이런 거 폭락했어요. 폭락하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급락해서 하락하고 있고 테슬라도 하락하고 있고. 그 여기 그 전기차 있죠. 미국에는 전기차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수소 에너지 관련주 있죠.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서학개미들이 이런 걸 많이 샀거든요. 빨리 가 사라고 자꾸 선동질했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언제예요? 네, 11월 중순부터 말쯤에 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학개미 주목하세요. 내년에는 얘네가 오릅니다. 자, 보름 지났거든요. 자,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웃을 준비하세요. 네, 기가 막힙니다. 서학개미 어쩌나 가지고 놉니다. 엔비디아, 루시드 이게 전기차. 거래 절반이 공매도. 엔비디아 전체 거래의 50%가 공매도. 애플도 공매도 비중이 높다. 어쩌고 저쩌고.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뉴스는 언제 나오냐면 조정이 확실하게 시작됐을 때 그때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롱하는 기사라고. 어쩌냐 이러는 거예요. 물려서 어떡한데요? 아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어리석은 동학개미들아, 자 빨리 미국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했어요? 삼성전자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올 때, 자 삼성전자는 뭐 했어요? 거기가 여기에요. 그 기사 나오고 삼성전자는 올라왔죠. 여기 대비 10% 이상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저기 루시드라고 있는 거 있죠? 루시드,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바닥일 때 엔비디아 고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고점이 $346, 지금은 $283. 그러니까 $60 차이 나죠? 대충 계산해 보세요. 네. 15에서 20% 손실. 삼성전자 20%, 10%, 20% 손해보고 가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엔비디아 가서 추가적으로 환전까지 해가면서, 그죠? 네. 세금까지 내가면서 또 손실. 그럼 뭐예요? 최소한 3분의 1 토막에서 반 토막.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 기사 보고 삼성전자 팔지 마라. 그리고 넘어가시면 못 온다 막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면 이번 찍어 보세요. 네. 제 말이 맞았냐 안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뜯어말린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삼성전자 저점과 엔비디아 고점이 일치하죠. 바닥,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루시드 있죠? 여기 있어요. 루시드라는 회사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점이 언제였을까요? 11월 17일. 그러니까 11월 중순 말 요쯤이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이죠. 아니 이만큼 여기 뭐냐면 올해 1월달에 이제 이만큼 급등했다가 구덩이 팠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디냐면 전고점인데, 전고점 뚫을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루시드 좋다고 하니까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어요? 한 55달러쯤 사가지고 지금 40달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500원에 사가지고 4,000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실이 20%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만 더 떨어지고 30%겠네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서학게임에도 다 물렸어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가서 손실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잃고 가서 또 잃은 거예요. 이거는 국부 유출이에요. 국부 유출. 외화를 가서 벌어오셔야지, 그죠? 네, 되는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잃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기사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사 또 나와요. 테슬라가 이 사람 일론 머스크죠, 그죠? 네. 서학개미, 테슬라 주가 하락의 불안, 증권가 매수계. 저번에 그 기사 보여드렸죠? 이제는 안 속는다고. 개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제는 안 속는다고. 네. 요즘 그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은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그만큼 지금 이쪽이 미국의 나스닥 관련 기술주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뭘 샀다고요? 그걸 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서학개미들 지금 난감하겠죠? 네. 그 다음에 주식을 팔고 집으로 간 사람들은 마음 편할까요? 아니죠. 주식 말고 돈 벌 데가 없는데 어디 갈 건데요? 우체국이요? 요즘에 우체국 가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통장도 잘 안 만들어줘요. 통장도 잘 안 만들어요. 무슨 요구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안 만들어줘요. 새로 만들 때. 집으로 가도 할 게 별로 없겠죠? 세 번째, 강제 매도. 이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가 그 뭐였어요? ETF. ETF를 많이 할 거다. 이게 그때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잖아요. 오늘 기사 또 나온 게 있는데 개인들이 여전히 이 ETF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개미들 코스피 박스권에 갇혀서 불안해한다. 개미들 테마 ETF로 우르르. 그러니까 처음엔 지수 ETF 하다가 이제는 불안하니까, 이게 뭐냐면 불안하니까 종목을 못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ETF를 사는데 ETF가 안 자는 것 같지만 아니, 여기는 물리면 약도 없어요. 종목은 하다가 실수로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사장님이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인직업무들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도 세력이 또 이렇게 잘해가지고 테마로 엮어서 올리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뭘 사냐면 테마성 ETF를 사는데 차이나 전기차, 테슬라 박살나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그 위기를 겪는데 이걸 왜 사요 지금? 산 거예요. 뭐 샀어요? 지수 ETF 2배짜리니까 고퍼스. 지수 하락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이상하죠? 미국이 자꾸 급락하는데 우리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저 ETF 고퍼스 이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요,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할 때 돈 버는 이제 고퍼스를 많이 사면 지수가 급락해야 되는데도 안 떨어져요. 절대로 돈 안 벌게 해준다니까요. 자, 세 번째 뭐 샀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럴 거면 종목을 사면 되는데 또 나스닥이랑 연동된 걸 사놨네요. 피곤하겠죠. 미국 테크 탑10. 이게 뭐 샀겠어요? 기술주 중에서 이제 가장 이슈 많은 거 그거 샀겠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메타버스 액티브. 이건 이제 우리나라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지금 붕 떠가지고 조정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것도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붕 떠가지고 조정받을 거 많거든요. 그쪽 거 샀겠죠. 현재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걸로. 현재 수익률이. 그냥 종목 들고 있기 무서우니까 다 이쪽으로 뭐냐면 피신하는 거예요. 어디로? ETF. 이분들이 돈을 옳게 못 벌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잘 되는 적이 없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락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요. 급등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그래요. 항상 내 생각과 일반 대중, 군중들의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모여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부자 됩시다 이러면서. 네.
여기가 무슨 노동 저기 뭐야 협동조합입니까? 개인들은 단결이 안 돼요. 죄송한데 단결이 잘 안 돼요. 그 협동조합에서 벌써 대기업에 나왔겠죠? 잘 안 나와요. 거기서는 대기업이 나올 수가 없고. 개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주식 들고 있기 무서우니까 ETF로 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 하나는 배당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배당주 관심 있다 1번 찍어보세요. 뭐 살 생각까지는 없는데 관심은 있다 1번 찍어보세요. 기가 막혀. 이건 이제 자 이런 기사가 막 나와요. 기사가 자극적이죠. 은행주, 배당, 막차 탈 시간, 점점점. 자, 언제 나왔냐면 이틀 전에 월요일날 나온 기사거든요.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은행주, 배당, 막차 탈 시간이래요. 저는 안 탈랍니다. 네? 전 이거 안 탈래요. 네. 은행주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전 안 탈랍니다. 막차 탈 시간이라고 점점점 하면서 개인들을 노리죠. 들어오라고. 뭐라고요? 수익률 7%. 요즘 같은 그죠? 불경기에 그죠?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하죠. 그죠? 수익률이 7%다. 이 정도 뭐 은행이자 1, 2%인 줄 알았더니 7%래요. 그쵸? 그러면 이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윤석열 씨 부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시끄럽고 이재명 씨 말 자꾸 바뀌는 거 보니까 시끄럽고 아유 그냥 그래 은행주나 사서 들고 있으면 배당도 주고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하면 배당 은행주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은행은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제로금리일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건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주들이 더 많이 번다 생각하시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잠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은행이 뭐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돈놀이. 은행 다른 말로 뭐냐면 고리대금입니다. 고리대금. 저 은행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은행을 고리대금 업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갖다가 요즘에는 옛날에 허락받고서 남한테 빌려줬는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빌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빌려줄 때도 있고 현대차에 빌려줄 때도 있고 그냥 중소기업에 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저기 집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해줘서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이제 이자 1% 주고 내 돈을 막 써놓고 그죠? 1% 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막 5%, 8% 막 신용 안 주면 20%까지 막 20%건 이제 20% 너무 세다. 은행이니까 5% 한 10%씩 막 해요. 근데 자기들은 깨끗하대요. 네. 나 은행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진짜 좀 그래요. 자기들은 깨끗하대요. 정말 깨끗하면 그런 광고 안 하죠.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들 죄송해요. 네. 근데 맞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건 고객들이 예금을 많이 맡겼을 때 얘기죠. 근데 자 보세요. 금리가 항상 선진국하고 이제 그 신흥국, 개발도상국이 있죠. 그러면 선진국이 금리가 좀 낮아요, 더. 요즘에 왜 제로금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워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미국이 제로금리를 딱 하면 거기서 돈을 거의 거저로 빌려오는 거예요. 거저. 예를 들어서 한 1%에 빌려온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이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한테 7%, 8%, 뭐 10%씩 해갖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금리가 낮을 때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금리가 떨어진 은행이 피해본다고요? 돈 장사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제로금리가 뭔데요? 유동성 장세.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대출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금리, 대출금리 차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은행 이자가 그러니까 금리가 전체 그 금리가 낮으면 은행이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 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은행주가 배당을 7%나 줘요? 그러면 어차피 금리 인상하면 그냥 들고 있으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배당도 많이 주겠네요. 주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네.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거면 이렇게 공짜로 그죠 반복해서 뉴스가 나오겠어요? 네. 아까 저기 뭐야 나스닥 미국 기술주 서학개미도 물린 것처럼 그죠? 그 ETF 물린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싶으시면 이 기사 나오는 거를 한 10분의 1만 믿으세요. 10분의 1만. 10분의 1만 믿으시라니까. 반도 믿지 마세요. 이런 기사가 이제 언론사 돌아가면서 똑같은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한 달 지나서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나오겠죠. 뭐라고요? 은행주 산 개미들 어떡하나 이러면서 네. 그죠? 아까처럼 막 서학개미 어쩌나 이러면서 네. 그 기사 나옵니다. 배당주를 살려면 9월이나 10월쯤에 샀었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네. 12월 중순 넘어서 배당주 산다고요? 자살행입니다. 자살골이라고요. 자살골.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위험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ELS인데요. ELS 혹시 아세요? ELS 잘 모르시죠? 잘 모른다 1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찍어보세요. 네. ELS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ELS가 뭐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자, 한국경제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보는 데가 한국경제죠, 그죠? 지루한 박스피 장세, ELS 매력 다시 각광, 다시 그죠? 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서 이제 띄우기 시작하죠. ELS. 자, ELS가 뭐냐면, 자, 그냥 팩트 시간이 또 별로 없으니까 팩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대손주기도 해야 되는데, 주가 연계증권 ELS, 그러니까 주가 연계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스피 지수다,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다, 아니면 홍콩 H 지수다 그러면 그게 내가 그 이 뭐 은행이나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증권사나 여기에서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거마다 펀드처럼 다 조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면 1년에 이자를 6.5%나 줘요. 대박이죠. 배당주 사도 7% 수익 나고 그죠? 네. 이거 ELS 이거 사면 특정 종목도 대형주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대형주하고 지수. 그죠? 요거 기초라는 거라서 한 들고만 있으면 1년에 6.5%까지 수익을 준대요. 대단하죠, 그죠? 3년이면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네요, 그죠? 근데 항상 그래요, 그죠?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죠? 이자를 많이 줄 때는 위험이 높다, 낮다? 높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자 많이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따가 이거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딱 보면은 지루한 박스피에는 그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낫겠다 싶죠. 읽어보면 주가 연계증권은 상승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 기초자산이 급격히 오르더라도 수익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ETF 같은 지수 연동 상품이 각광을 받는다. 하지만 박스권 지수 흐름이 이어질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 ELS가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저도 전문가니까 한 말씀만 해드릴게요. 개소리입니다. 욕해서 죄송해요. 네, 개소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요? 웃기고 있네요. 시간이 없어서 욕을 한 거예요.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게 뭐 이렇게 말이 긴데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거든요. 뭐 3년간 뭐 19.5% 수익 거둘 수 있다. ELS의 매력이 커지는 이유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낙인, 뭐 도장 찍었다 낙인이 아니고 녹인, 낙인 영어예요. 이게 있거든요. 낙인, 노낙인, 낙인이 없는 것도 있고 낙인이 있는 것도 있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게 특정 아까 지수나 종목 있죠.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딱딱딱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그 기초 자산이 자 100%에서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그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원금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빨리 7번 찍어주세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욕했어요. 자 아까 이 기사 보고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원금 날라갑니다. 거꾸로 50% 급등해도 날라가요. 날라가는 상품이 있어요. 올라가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도 날라가요.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카지노 룰렛 돌리듯이 특정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면 이거 돈 안 줍니다. 누가 가져가요? 그 사람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5년 전, 6년 전, 7년 전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특정 종목 대형주가 막 급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녹인시키려고 일부러 막 특정 그 투자자문사에서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재판받고 막 그랬거든요. 못되다니까. 기관이 발행해 놓고 자기들이 이거 개인들 그 원금 손실 입히려고 막 때린 경우도 있었어요. 50% 이하로 만들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아예 원금도 뺏어버리려고 밑으로 때린 경우가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아까 이제 기사를 찾아놨어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건데, 자 2014년, 자 7년 전이거든요. 이때가 2014년도가 뭐였냐면 그때 지수 별명이, 코스피 지수 별명이 박스피였어요. 박스피. 하도 안 가가지고 별명이 박스피였다니까요. 자 이제 이게 속보로 나온 기사예요. ELS, 낙인, 공포 확산. 최근, 자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앵커랑 이제 기자랑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가 그래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ELS, 낙인, 원금 손실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가에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가 얘기하죠. 개별 주식 등의 가격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인 ELS, 즉 주가 연계증권, 정해진 구간 안에서 해당 주식의 가격이 움직일 경우에만 연 10%, 그때 더 줬어요. 연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지난해에만 45조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다는 얘기죠. 문제는 주가락으로 정해진 구간대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즉 박스권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원금 손실대인 낙인 구간에 진입했거나 직전인 경우인데 현재 10여 개 종목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겠죠. 이들 종목은 상당수가 지난 2011년 발행된 ELS를 기초자산으로 당시 기준가격 대비 절반 가까이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삼성증권, 대한항공, S-오일, GS건설. 2011년도에 이 종목들이 다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대충. 난리 난 거예요. 원금도 못 찾고. 그 전에 해지를 하면 그만큼 손해보고 팔아야 되고요. 주식 반토막 저리 가랍니다. 내 원금을 다 날릴 것이냐, 아니면 30%, 40%, 50% 손해보고 팔 것이냐. 2014년도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랬고, 2016년인가? 그때는 홍콩과 관련된 ELS 들었던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한 5천만원, 1억씩 넣는 그 직장인들이, 왜냐하면 홍콩 증시가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여기 말하는 그 배리어라고 하나 그래요. 그 범위, 거기를 이제 넘어서면 이제 아까 낙인 그게 되거든요. 사라진다고요, 그냥. 이게 안정성이 있다고요? 제가 아까 왜 개소리라고 그런 말까지 했는지 공감 가셨으면 자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알고 하세요.
ELS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7%나 준다고요? 정말?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대선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주 얘기 못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은행 가가지고 그 직원이 고객님 저 ELS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7%? 네? 조심하세요. 꼭 물어보세요. 당신은 들었냐고. 이거 낙인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모를 거예요. 낙인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낙인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몇 %냐고. 이거 벗어났을 때 원금 보장되냐고. 그러면 아마 대답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버버버버 이럴 겁니다. 네. 다시는 그 은행 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연말에 개인들이 멀쩡하게 갖고 있는 주식을 버리고 이걸 사요. ETF, ELS, 배당주. 이분들이 그때 이걸 샀을 때 포스코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삼성물산이나 이런 게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포스코가 어떻게 망해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철강회사인데 네? 어떻게 망해요? 자, 맨 밑에 뭐라고 나와요? 최근에 ELS 낙인에 대한 우려가 종목형에서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종목의 경우 ELS 낙인에 의한 수급자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GS건설이나 삼성등과 같은 종목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 이제 연구원이니까 말을 좋게 한 거죠. 근데 거기에 공매도까지 붙으니까 주가는 더 폭락하겠죠. 신난 거예요. ELS 잘못 들으셨다간 큰일 납니다. 네. 항상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을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아까 제가 은행 얘기를 먼저 은행 욕을 좀 하고서 시작한 거예요. 난 은행을 저는 고리대금업자라고 본다. 진짜 부자는요 은행을 금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금고. 내 돈 맡겨놓는데 그냥 돈 맡겨놓는데 오히려 돈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은행을 금고, 네. 금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짜 금고. 네. 요즘에 이런 기사가 자꾸 나와요. 걱정돼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네. 물리지 마세요. 앞에 다 있잖아요. 근데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최대 3년간 19.5% 훅 끼고 있네요. 차라리 그냥 아니면 이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네. 대선주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들이 왜 있는 주식을 다 버리고 글로 가느냐? 그럴만 하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박살내 놨으니까 이거 버리고 미국으로 ETF로 ELS로 배당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저출산 문제를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가 올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래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좀 비싸게 사는 거는 맞는데 1년 남았으니까 더 갈 거야. 그랬더니 더 가긴 더 갔는데 위로 더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더 갔잖아요. 그죠? 4월달 마지막 6월달에 고점 찍고 그냥 말 그대로 6개월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버리니까 개인들이 그냥 입맛을 그냥 주식 할 맛을 잃어버린 거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그러니까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셀트리온 박살난 거 보세요.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다 안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를 떠난 거예요.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니까요. 네. 마지막에 이런 하락이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로투세븐을 보시면 제 추천주도 아니고 보유종목도 아닌데 솔직히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누가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이 차트가 좋아 보이십니까? 이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여기에서 상한가 나올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여기까지 회복이나 되겠어요? 여기 8,000원대, 저점이 8,000원대입니다. 여기는 12,000원대. 8,000원대에서 12,000원대 올라오려면 50% 급등해야 되는데 그럼 상한가나 나오고 추가 준상한가나 나와줘야 그죠? 1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냐고요. 차트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대형 주건, 테마 주건 다 던지고 어디 간 거예요? ELS, ETF 저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가서 수익 내고 와야지. 죄송한데 그분들 대부분 못 돌아와요. 잠깐만 갔다 올게 못 온다니까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이제 10년째 20년째 못 돌아오는 가족들 많잖아요. 불의에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6.25 때는 잠깐 그죠? 갔다가 영원히 이제 못 오신 분도 많고 이산가족 되고 못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력이 뭔가를 좀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투명화 나오니까 그냥 정말 맥없이 깨져버린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열심히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8,800원 찍고 11,000원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3,000원 안 되는구나. 2,500원 정도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0% 조금 안 되게 반등 나온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차트가 별로 안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쟤네는 되게 좋아 보여요. 왠지 아세요? 전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추천했으니까 책임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무료 추천 안 하니까. 근데 아까우니까요. 근데 이런 거 많이 사시면은 이제 이런 거 떨어질 거예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 신용기술 몰빵 한번 쳐보세요. 이런 거 한 두세 개 더 넣을걸요. 이 종목이 만만한 종목이 아니니까. 이름 세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그 세력이 뭐 좀 해보려고 해놨다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배로 따지면 배 밑에 배 바닥에 구멍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냐면 그거 틀어막아 놓은 거예요. 이제 침몰할 뻔했는데 물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멍을 일단 막아놓고 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차트가 깨졌으니까 네,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주들이 알게 모르게 지난달부터 다 돌려 세워놨는데 요번에 11월 말에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오미크론 때문에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종목들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개인들이 아이고 이거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전저점을 여기 이게 제로투세븐이 전저점이 원래 여기였거든요. 보세요. 여기를 깨면서 떨어졌잖아요. 전저점을 또 만들었는데 또 깨면서 떨어지죠.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 또 깼고 여기인데 또 깼고 그러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던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뉴스 보고 있다가 ELS, ETF 이런 데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연말에 하는 실수 늘 반복되는 거예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식 안 좋다 이거죠. 너무 지쳤고 더 이상 속기 싫으니까 주식은 위험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주식이 아닌 대체 상품을 찾는 거죠. 미국으로 가거나 ELS, ETF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배당주. 네. 이해되신 분들은 자 7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내일은 저기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 바닥 잡고 있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요것도 준비했는데 못했네요. 지금 이 대선주들이 유튜브 쪽은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녹화 보시는 분들도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네. 차트 보세요. 수익도 좋아요.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어나는데요. 이게 나빠 보이세요?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로 시작하는 게 더 있죠. 그냥 메가스터디 되겠고 차트. 일반인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만 보지 않고 그 앞뒤를 다 보거든요. 메가임디 이거 시간에서 좀 올랐던데요. 대통령이 이제 호주 부인하고 호주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죠? 네. 뭐 중대 발표할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모르겠어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저기를 할지. 근데 뭐 시간에서 재택근무 관련주하고 교육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 먹는 거 있죠? 간편식. 그냥 그 언택트 수혜주들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을 학교를 계속 보낼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그 기대감 때문에 시간에서 올랐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교육주들도 특히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거 보면은 차트 다 돌려서 해놨어요. 좋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대선 정책주들이 되게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인맥주들도 좀 돌려세우는 게 있어요. 안 간 것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제로투세븐처럼 차트를 이런 식으로 다 박살을 내놓으니까 개인들이 힘들어서 던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개인들이 버린 그 자리에서 꼭 급등주의 싹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세력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망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세력들이 그 차트를 다 공사를 해서 지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저점 깬 것만 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끝났어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괜찮은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였어요. 연말에 속지 마세요. 특히 ELS 저런 거 잘못 집으시면 저건 물리면 약도 없어요. 물리지 마세요. 네네. 뭐 안 물려야 뭐 수익을 내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뭐 다음에 또 이런 주제 또 해드릴까요? 네. 괜찮으셨으면 2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오늘은 종목 얘기를 뭐 이렇게 앞에서 많이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원래 다른 얘기 하려다가 ELS 그 기사 나온 거 보고서 제가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과격한 단어 안 쓰는데 어떤 분들은 뭐 개소리 그게 욕이냐 이런 분도 있지만 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네. 거친 욕이에요. 네. 원래 개인적으로 욕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 방송할 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움 좀 되셨다고 하면 다음에 또 준비해서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 실장 여기 지금 김 실장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김 실장님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있죠. 네. 여기 밑에 네. 시간에서 이제 코로나 그 재택근무 관련주 교육주 올라가다고 저도 좀 전에 얘기해드렸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요거 얘기하시려고 하나 봐요. 네. 어제는 그 지진 관련주 분석 잘해주신 것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시간에서 코로나 여기 언택트 재택근무 교육주라고 써놓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시간에서 그 ECS 있죠? 이런 것도 막 상한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시간에서 보면 뭐 ECS 그죠? 뭐 링네트 이런 거 다. 이게 뭐냐면 저기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에 또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네. 소프트 캠프 이런 것도 급등했고. 오양 간편식 업체 네. 옛날에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방에도 이거 사가지고 상한가 먹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방송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무소TV 김 실장님이랑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내일은 대선주 정책주 바닥 잡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